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APQP를 기반으로 한 개발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Build, Release, 그 다음에 Verification과 Validation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유럽의 자동차 품질이죠. 유럽의 자동차 품질은 무조건 100%다 MLA를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APQP를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MLA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따르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 틀려지지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MLA를 좀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건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RFQ. 그 전에 뭐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RFI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Request for Information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고객이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포메이션을 먼저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보통 MLA는 0에서 7단계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0에서 1단계까지는 고객이 하는 겁니다. 우리 협력업체들은 0에서 1단계 때 관여가 되지 않습니다. 2단계 때부터 관여가 됩니다. 이제 2단계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APQP 킥오프 하는 단계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도 타당성 검토하고 프로토 도면 만들고 다 설명했죠. 예. 그다음에 프로토 해서 그다음에 승인 도면 나오고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요 단계가 이제 3단계가 요 단계가 이제 3단계가 됩니다. 예. 3단계 정도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요 단계에서 뭐가 주로 돼요? 디자인 DFMEA가 이때 이제 뭐가 됩니까? DFMEA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석. 자, 그러면 이 분석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문제점들이 다 도출되는, 대응책들이 나오는, 요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DFMEA가 분석되는 단계입니다. 아직 완결되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KO 말했죠. 툴 킥 오프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양산용 금형이나 설비나 지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거겠죠. 그렇죠? 왜? 도면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 도면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전 시간에 설명했던 겁니다. 요 단계가 약 4단계 정도가 됩니다. 4단계. MLA 정도 4단계가 되고요. 요때 이제 보통 뭐가 나오냐면 공정 FMEA, PFMEA. PFMEA에 대한 뭐가 이루어질까요? 여기 더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자,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뭐가 돼요? 분석을 하면서 어떤 리스크가 공중에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 아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응 방안까지가 나오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요 4단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똑같죠. 그래서 구매 승인이죠. Purchase Release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VFF라고 하죠. 요런 용어가 이제 우리가 사용되는 겁니다. 이제 VFF. 우리가 요거 선행 양산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C-샘플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양산용 설비, 지그, 금형으로부터 나온 최초의 샘플, 요걸.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OTS라고 여기다가 나왔는데, 요거를 OT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프툴 샘플이라고 하죠. 오프툴 샘플. 그래서 요 단계나 요 단계까지, 보통 요 단계가 이제 5단계가 됩니다. 이제 5단계. 5단계가 되죠. 그렇죠? 5단계가 되는데, 요 단계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보통 오프툴 샘플이 나오기 전까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단계까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디자인 FMEA가 조치가 다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OTS 전까지 DFMEA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조치 완료.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오프툴 샘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여기 때까지 디자인 FMEA가 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시정 조치가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뭐 설명드렸죠. 제품의 파라미터 세팅하는 거다라고 했죠. 자, PVS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PVS 얘하고는, 얘는 이제 단동 생산이죠. 똑같죠, 여러분. 단동 생산이죠. 자, 그럼 제로 시리즈하고 PVS는 연속 생산의 개념입니다. 연속 생산의 개념이에요. 공정을 어떻게 보면 이제 승인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제로 시리즈도 그렇고 PVS도 그렇고 연속 생산인데 한정된 수량으로 하는 거예요. 한정된 수량으로. 자, 그런데 차이가 뭐냐? 그럼 제로 시리즈와 PVS의 차이는 뭐냐? 파이로트 이벤트예요. 서로 파이로트 이벤트인데 얘는 여기 보면 세일러블 카고 얘는 non 세일러블 카다.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양산에 관련된 우리가 이거 런의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프로덕션 트라이얼 런 이렇게 런이라는 거면
생산, 연속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연속 생산이 이루어질 때 이 만들어진 샘플들을 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3시간 이상 또는 300개 이상 만든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단계는 아직도 뭐예요? 그래서 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팔 수 있는 겁니다. 제로 시리즈부터는 이제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문제점이 다 잡혀지면 요 샘플부터는 팔 수 있는 샘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2DP는 뭐예요? 이거는 풀캐파 생산이라고 그러죠. 2day 프로덕션, 연동 생산. 다 같이 연동 생산인데 얘는 뭐예요? 8시간 이상 또는 독일의 기준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틀 이상의 연속 생산을 했을 때 캐파시티와 캐파빌리티가 다 제대로 나오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풀캐파 생산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얘기를 했죠. 런앤레이트하고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런앤레이트. 자, 그래서 2DP를 우리가 런앤레이트라고도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 2DP는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공정 승인이 이루어지는 거고,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정된 수량으로 피팝의 개념입니다. 피팝의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공정 승인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공정의 유효성이 확인되는 단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예요? 공정 승인과 공정 감사가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딱 되면 어떻게 돼요? 2DP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Product and Process Approval로 가기. 얘가 승인이 되면 이제 PPA로 가는 겁니다. 독일은 PPAP라고 안 하고 PPA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DP라고 합니다. 이거를 2day produc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요 단계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요 단계부터. 그렇죠? 예. 왜냐면 연동 생산이 들어간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보면 뭐냐면 얘는 제로 시리즈는 뭐냐면은 세일러블 카다. 얘는 난 세일러블 카다. 두 개는 뭐예요? 어떤 한정적인 샘플로 하는 거고 얘는 풀캐파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런앤레이트하고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루어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PPA가 되는 거죠. 제품과 공정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초기 공정 능력을 파악하는 거죠. 이제 보통 제품에 따라서 틀리지만 3개월간, 자동차에서는 약 3개월간의 정도를 보죠. 그래서 시장에 제품이 출시된 이후로 3개월 동안에 문제점들이 다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버깅 기간이라고도 사실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3개월 동안 보통 어떻게 돼요? 초기 유동 관리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초기 유동 관리 기간이다. 그래서 GM에서는 이걸 GP12 이렇게 GP12 이렇게 공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수 검사를 합니다. 예. 뭐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이제 GM의 경우를 보면 전수 검사를 합니다. 전수 검사를 해가지고 초기에 공정 능력을 완전히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잡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안 생기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샘플링 검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 풀 피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멀티페이스드 2DP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티페이스드 2DP. 2DP가 한 번 이상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때 한 번 이루어지고 여기도 이제 퍼포먼스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이쪽도 이제 멀티페이스드 2DP에서 2DP가 한 번 여기도 사실 이제 2DP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페이스드 2DP, 예. 멀티페이스드 P팝 이렇게 있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서 여기서 끝내면 완전히 이제 승인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 3개월 동안 이제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다시 이제 그 문제점 수정하고 수정된 것들을 다시 적용해서 시장에다 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 공정 능력, 그래서 이걸 퍼포먼스 테스트.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는 2DP가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전 시간에 했던 것들은 순수하게 이제 APQP를 기반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번 강의는 뭐예요? 좀 MLA에 포커스를 맞춰서 MLA하고 용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용어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TKO라는 개념, 그다음에 VFF가 뭐고, PVS, 제로 시리즈 2DP, 예, 그다음에 P팝 돼서 이제 퍼포먼스 테스트로 가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멀티페이스드 2DP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 단계와 요 단계가 이루어져야 완전한 승인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개념, 개발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전체적인 이제 개발 프로세스 VDA 6.3의 P2부터 P7까지 전체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P2에 관련돼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제 P2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P2부터 P4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쭉 한번 다시 한번 수업이 끝나고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